KMC 전산세무 2급 원가회계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본 동영상은 교재가 없어도 보고 듣고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해와 암기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다음 중 제조 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제조 원가란 생산 원가라고도 하고 제품 생산과 관련된 공장 비용만이 해당이 됩니다. 1. 제품의 홍보를 위한 제품 견적서의 인쇄비. 이것은 광고 선전비로서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공장이 나와 있죠. 이 세금과 공가는 제조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생산직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액. 퇴직급여죠. 근데 생산직 직원이기 때문에 제조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원재료 운반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원재료 운반이죠. 이것도 제조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제품 홍보를 위한 제품 견적세 인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7번 2014년 1월 5일 영업을 시작한 A회사는 2014년 12월 31일에 원재료 재고 5,000원, 제공품 재고 10,000원, 제품 재고 2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2015년에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이 회사는 2015년 6월에 원재료와 제공품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제품으로 생산한 후 싼 가격으로 처분하고 공장을 폐쇄하였다. 이 회사의 2015년 원가를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원재료와 제공품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제품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원가 큰 순서는 먼저 제품 매출 원가입니다. 그리고 제품 제조 원가가 되고 그리고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단기총 제조 원가는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경비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총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이 되고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8번 다음은 원가 배분에 관한 내용이다. 부문 공통 원가인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배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배분 기준은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각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의 면적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면적과 가장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진다. 9번 주식회사 설악전자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2,000원이다. 작업시간이 1,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만원 과소 배부라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먼저 예정 배부액은 대변이고 예정 배부액 그리고 실제 발생액은 차변이고 비교해서 배부 차이가 나오는데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발생 배부 기준입니다. 여기 예정 배부율 2,000원이고 실제 작업시간이 1,000시간입니다. 곱해서 2,000 곱하기 1,000 해서 200만원이 예정 배부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제조원이 발생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조원집의 배부 차이가 20만원 과소배부죠. 과소배부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 발생액보다 예정 배부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정이 200이면 과소배부면 실제는 220만원이 됩니다. 220만원 되죠. 대변의 배부 차이 20만원 나왔기 때문에 실제 발생액은 220만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10번
완성품은 200개이며 기초 제공품은 없고 기말 제공품은 50개인데 완성도가 60%입니다. 가공비는 46만원 발생하였고 문제에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재료는 공정초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먼저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재료가 공정초에 모두 투입되면 재료비는 완성도가 100%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여기 200개 플러스 기말 50개입니다. 50개 곱하기 100%니까 그대로 50개가 되죠. 그래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250개가 되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200개 플러스 50개 곱하기 0.6 해서 30개 해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230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비 금액이 여기 46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6만원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주면 단위당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재료비 환산량 단위당 원가 물어봤다면 재료비 금액이 나와 있겠죠. 재료비 금액이 나와 있으면 이 재료비 금액도 역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주면 단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가공비 나누기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이처럼 나온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할 때는 이렇게 제공품 계정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제공품 계정에는 여기 기초 제공품, 그리고 단기 총 제조 비용,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있습니다. 지금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초 원재료 재고, 기말 원재료 재고, 단기 원재료 매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소비를 구할 수 있죠. 기초 원재료 재고액 7만원 플러스 원재료 매입액 20만원에서 기말 원재료 4만원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소비액은 23만원입니다. 직접 노무비 15만원, 또 제조간접비가 10만원 해서 단기 총 제조비용은 요 세 개 다 도한 금액 23만원, 15만원, 10만원 다 도한 48만원입니다. 여기에 기초 제공품 재고 8만원, 기말 제공품 재고 10만원을 쓰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46만원입니다. 여기가 46만원. 답은 1번입니다. 여기 기초 제품 재고랑 기말 제품 재고는 매출 원가를 구할 때 필요하지 제조 원가를 구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7번 다음은 예정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각각의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으려는 거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등 직접비는 실제 발생 원가를 집계하고 맞습니다. 제조 원가는 아니고 틀렸습니다. 제조 간접비는 예정 소비액에 대한 예정 조업도를 반영한 예정 배부율에 의해 원가를 생산 완료와 동시에 결정하고 원가 계산 기말에 배부 차이를 계산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예정 원가 계산을 채택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8. 자동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상용의 회계 담당자는
제조원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잘못 분류된 것은 1. 타이야는 직접 절입이다. 특정한 데 들어갔기 때문에 직접 절입이 맞습니다. 공장장의 임금은 직접 노무비가 아니고 간접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망치, 못 등의 소모성 비품은 간접 절입입니다. 맞습니다. 공장 내 의무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급여도 역시 제조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생산 라인에 직접 투입되지 않은 공장장은 간접 노무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10번 종합 원가 계산 하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먼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공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입니다.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고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에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차감한 겁니다. 여기 보면 기초 수량이 100개가 있고 단기 투입 수량이 900개가 있고 완성 수량이 800개가 있고 기말 수량이 200개가 있습니다. 이 완성도라는 말은 완성된 정도를 말합니다. 평균법일 때는 800개가 있죠. 완성 수량 800개에다가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200개 곱하기 0.5 선입선출법은 800개 플러스 200개 곱하기 0.5 똑같은데 여기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100개 곱하기 0.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법은 기초와 투입을 섞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는 미완성품을 먼저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1번 선입선출법은 평균법보다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여 원가 통제 등에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는 것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들어온 것을 그 다음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 흐름을 반영하는 겁니다.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순수한 단기 발생 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 이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 아까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환산량이 했죠. 그래서 투입량, 이 투입된 것, 실제로 발생된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하여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한다. 틀렸습니다. 이 기초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평균법입니다. 이거는 평균법이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 기초가 없다면 이게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부천 정상컴퓨터 전산회계 학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일배움 카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카드 취업 훈련, 근로자 카드 직능 훈련입니다. 평일반은 월수금으로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이고 주말반은 토요일반, 일요일반으로 오후 1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좌 수강 안내입니다.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 정규과정과 기출문제 풀이이며 정규과정 교재 파일은 제공합니다. 전과정 1개월에 7만원이고 2개월에 10만원입니다. 학원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